네, 안녕하세요. 마켓워칭 Q&A 2부를 시작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켓워칭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빠르게 스피드 Q&A 시간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네, 미국에서 햄버거를 능가할 수 있는 우리의 강력한 아이템이 생겼죠. 네, 김밥입니다. 김밥. 아시다시피 그 햄버거 샌드위치가 이렇게 미국의 시장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포지셔닝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듀얼 워크, 두 가지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때 먹는 음식으로 가장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김밥도 마찬가지로 한 손엔 김밥, 한 손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햄버거나 샌드위치보다는 더 영양가가 좋죠. 김밥. 신선한 재료로 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이 좋은 그 음식 재료만 넣죠. 맛도 당연히 좋죠. 콜라와 엄청 콤비네이션이 좋아서 콜라와 김밥을 먹어도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 가격도 저렴하죠. 시간도 절약키죠. 듀얼워크 가능하죠. 김밥이 앞으로 미국의 햄버거를 능가할 아주 가능성이 높은 음식입니다. 네, 베트남 다낭 많이 가보셨죠? 다낭에서 성공 가능한 성공률이 높은 신사업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70% 이상이 젊은 사람들 20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뉴비즈니스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TV 홈쇼핑, 편의점, 어린이 관련 사업, 모바일 쇼핑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했던 TV 홈쇼핑, 편의점, 어린이 관련 비즈니스, 모바일 쇼핑 여기에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동구 사회주의와 서구 자본주의 차이는 30cm다라고 제가 책에서 강력하게 썼는데요. 30cm 차이밖에 안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이제 의아하신 분들이 꽤 많았는데요. 제가 이제 동구에 있는 그 여러 나라의 중급 호텔에서 묵었었는데, 그 샤워 부스가 한 평짜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60cm, 60cm랄까? 요 정도의 움직이기 약간 힘든 그 정도의 그 부스, 샤워 부스를 한번 놀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샤워를 겨우 해갖고 나가면 30cm 정도의 공간이 또 있습니다. 30cm 정도. 그 공간이 있어서 두 번 놀랐거든요. 30cm 그 화장실에 그 공간을 저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30cm 차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네, 제가 한 106개 도시를 쫙 돌면서 조사해 본 결과, 도심에서 산이 보이면서 강물이 흐르는 곳에서 산이 보이는 그런 도시는 전 세계에서, 제가 가본 106개 도시 전 세계에서 서울이 유일합니다. 서울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한강에서 배를 타고 가면서 남산 그리고 산들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은 서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과 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도시, 강물에 있으면서 산을 조망할 수 있는 도시. 도봉산도 보이죠. 물론 산에 그 한강에서 도봉산까지 다 보일 수 있고 남산도 보이고, 이런 곳은 서울밖에 없다는 사실. 이 귀중한 유일한 온리원,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이 유일한 이 팩트를 왜 한국 관광산업에서는 이 중요한 팩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까? 저는 궁금합니다. 예, 유통 대기업들이 벌린 여러 가지 신사업이 실패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통을 미시경제로 봤기 때문입니다. 유통은 미시경제가 아닙니다. 유통은 거시경제를 알아야만 신사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 공부할수록, 연구를 하면 연구할수록, 전 세계 유통 현장을 가면 갈수록, 유통은 거시경제구나.
제가 주로 보는 거는 거시경제에 관련된 그 책들을, 논문을 많이 봅니다. 그 거시경제를 알아야 미시경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마켓의 아주 큰 흐름을 모르면 제대로 된 유통 전략을 수립할 수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조해낼 기획조차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유통의 핵심입니다. 네, 미국의 그 거대 유통 시스템과 달리 유럽의 유통업체와 유통 시스템은 상당히 틀립니다. 그 중에서 유럽의 유통 시스템 중에서 가장 제가 부러워한 부분이 뭐냐면 소비자의 거부권입니다. 소비자의 거부권. 소비자 스스로 권익보호 차원에서 분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소비자가 유통업체가 주는 모든 상품과 용역이나 서비스, 이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물론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소비자 운동을 통해서도 분명한 목소리를 유통 대기업뿐만 아니고 제조업체,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그 주체자들한테 알릴 수 있는, 소비자의 목소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소비자 거부권을 앞으로 더욱더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독자 여러분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제가 30여 년 그 전 세계 글로벌 106개 도시를 돌면서 그 자료를 축적하고 해서 만든 이 마켓 워칭, 이 책은요, 그냥 뭐 설렁설렁 쓴 책이 아닌 거 아시죠? 30년의 제 청춘을 바쳐서 만든 그 집약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책을 여러분들은 한번 읽고 이렇게 내팽티 치지 마시고요. 2번, 3번 읽어보시고 새로운 비즈니스 혹은 새로운 뭔가를 기획할 때 세상의 흐름을 아셔야, 그래야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팩트를 꼭 기억하시고 제가 열심히, 진짜 30년간 열심히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여러 좋은 정보를 모아서 이곳에 담았습니다. 이 저의 노력을, 제 헌신을 그리고 이 가치를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제 후배님들도 이 책보다 더 나은, 훨씬 나은 콘텐츠로 소비자들에게 제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